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우수양벌 선발, 그러니까 저항성벌이죠. 예, 그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왜 그게 어떤 형태로 선발이 되고 이렇게 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교잡이라 그러죠. 교잡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수양벌 하는데 그 잡종, 그러니까 잡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두 가지 뜻을 이제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계통 간의 그 교배를 통해서, 이 우수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목적으로 교잡을 하죠. 예.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그런 적이죠. 두 번째는 동일종, 예, 동일종 내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두 가지로 하죠. 예. 되게 또, 유전 교작을, 저기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전학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언어 성격을 이제 제거해버리는, 예,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위험성이 커요. 예, 잘못하면 안 좋은 형태, 아프리카 벌하고 유럽 저기를 교잡을 했을 때에 살인벌이 나오는 그런 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제 두 가지 동일종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두 가지 계통, 다른 계통 간에 이거 교잡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교잡의 위험성은 살인벌이죠. 그죠? 이탈리아 꿀벌하고 이베리아 벌꿀 해서 아프리카 꿀벌하고 교잡을 만들어낸 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57년도에 브라질 이 생물학 교수가 정거를 포함한 벌들이 살기 힘든 여건에서도 생존 가능한 그런 거 이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브라질에서 시작된 건데,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구할 때에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망쳐 나간 게 있어요. 도망쳐 나간 게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보면 실수로, 이제 교배하는데 연구를 하던 중에 관리 실수로 인해서 26마리의 교잡종 여왕벌이 일벌들과 함께 시험 중인 상파울로 인근의 양봉장을 탈출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데, 요게 이제 연도가 있고 그런데, 예,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퍼져나간 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서서히 북상을 한 거죠. 예, 연간 1년 동안 100에서 한 200마일 정도를 북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예, 북아메리카 쪽으로. 예, 해가지고 북미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1993년, 예, 미국 텍사스 또는 애리조나 이런 등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우리 서양종 꿀벌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는데, 이게 여왕벌은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500개 알을 산란을 하는데, 조건이 맞으면, 꼭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았을 때만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에서 이런 데서 잘 살아남아요. 잘 살아남은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제 군대 개미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렇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한번 이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일단 천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살인벌은 예, 계속 대들어요. 1km, 2km까지도 추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래서 이제 천적이 죽을 때까지, 예,
뭐 물속에 들어가 가면 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 미국에서는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양봉이나 그 토종벌 이렇게 키워보면은 어떤 거는 아주 사나운 벌이 있어요. 예. 사나운 그거는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아마 그런 저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좀 사납고 까탈스러운 벌들이, 수밀력은 좋아요, 또. 예. 굉장히 야생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잡의 위험성이 그런 거예요. 예. 잘못 저기 하면은 살인벌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잡의 좋은 점으로는 농진청에서 이제 우수 여왕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죠, 그죠? 예, 뭐 젤리킹 뭐 이렇게 보급 증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예, 뭐 좋은 현상이죠. 또 우리 토종벌 같은 경우에도 낭충에 뛰어난 이제 저항성벌을 해가지고, 예, 18년도부터 보급을 했죠. 17년도, 18년도 이때서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교잡을 통해서 했는데, 저항성벌은 교잡을 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한 거예요. 교잡과 선발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저기 할게요. 교잡과 선발의 차이는 뭐냐면은, 교잡은 교미를 시켜서 저기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서양종 같은 아종인 황색종하고 뭐 이런 흑색종이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교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잡종 우세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선발은 뭐냐 하면은 살아남는 거, 질병에서 살아남는 것만 계속 추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선발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10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숯벌을 이제 양성해가지고 다른 통에서 해가 교미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낭충이 안 오고 강한 저기가 있으면 그놈만 내비두고 나머지 질병에 걸린 놈들은 폐기해요. 거기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성 내성이 강한 벌만 자꾸 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선발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형태를 선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9년도 이 낭총봉화 저기가 왔을 때 전국에 한 98% 이상의 토종벌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충주 농가에서 이 저기를 했는데 한 10여 년간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림청의 최용수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보급이 시작돼서 지금은 뭐 거의 한 90% 이상 이제 저기가 됐죠. 예. 이제 저항성벌이 보급되고 난 이후엔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사용 농가들이 많아졌죠, 이제는. 그죠? 선발은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개체 선발과 집단 선발이 있는데, 예. 유전학적으로 저기가 이 저항성이 강한, 내성이 강한, 그걸 자꾸 추려나가는 거예요. 예, 살아남는 것만 하고 병이 질병이 오는 건 무조건 폐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해요. 그래서 선발이 있는데 순차 선발이 있고 독립도태의 지수 선발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예.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저항성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1년에도 이제 봄에 이 분봉시켜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질병이 온 놈은 증세가 있는 놈은 빨리 도태시키고 폐기해버리고 거기서 강한 놈은 살아남은 놈들끼리 또 서로 교잡시키고 자꾸 이렇게 선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선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수포라고 교미를 했는데 이 낭충이 온 거는 폐기시켜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만 또 여기서 또 해가지고 또 약한 놈을 폐기시키고 자꾸 이렇게 이걸 수차례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한 1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수포는 수포대로 따로 양성을 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런 수포를 별도로 양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예, 서양종 교잡 예를 보면은 이런 적이에요. 예, 서양종 이 꿀벌은 좀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공수정이 하기가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토종벌은 인공수정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예, 그래서, 서양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수정을 통해가지고, 자연교배가 아닌 교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해나가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자원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저기를 토종벌 저기를 보면은 어떻게 교잡을 시키느냐 하면은 선발을 해 나가느냐 하면은 벌은 단성생식이 있고 저기가 유성생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성생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왕벌은 양성이거든요. 예, XX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수풀은 그냥 X예요. 예, 뭔 얘기냐면은 수정이 안 된 알은 수펄이 되는 거 다 알잖아. 그죠? 수정이 돼야지만이 암펄이나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데 단성생식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 난자가 수정 과정 없이 그냥 단성, 세포 분열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단성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저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배체와 1배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1배체고 2배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왕벌은 2배체예요. 유성생식으로 하니까. 유성생식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수펄은 단성생식이에요. 저기가 수정이 되지 않은 건 수펄이 되니까 요게 두 개가 저기가 되면 교미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여기서 저기 하면 수정이 돼서 나온 건 전부 다 1벌이나 여왕벌이 되는데 여기서 여왕벌이 그냥 무성생식, 그러니까 무정란인 경우에는 수펄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수펄은 얘가 여왕벌이 저항성 벌이 아주 저항성이 우수한 적이라면 수펄도 우수한 거예요. 왜? 다른 유전자 저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일벌하고 여왕벌은 문제가 수펄하고 저기가 돼야거든요.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정자하고 난자가. 그러면은 수펄이 저항성이 떨어지는 수펄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돼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나온다면은 얘네들은 다 저항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인 상태, 저항성이 전혀 없는 거. 근데 여왕벌은 100% 저항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건 얘는 50%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저항성 저기를.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산란한 저기가 수펄이 얘가 저항성이 강하잖아요. 100% 저기만 받았으니까 여왕벌 유전자만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개체의 여왕이 유전자의 저기로 봤을 때 걔가 아주 뛰어난 저항성을 갖고 있다면 얘하고 다른 여왕벌하고 교미가 된다면 거기서 태어나는 벌들은 전부 다 내성이 강한 거죠. 저항성 벌이죠. 아주 우수한 여왕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케이프볼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남부 저쪽 저기에 가면 저긴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그냥 무성생식인데도 케이프볼 꿀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지가 필요한 대로 그냥 저기를 정자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번식이 돼요. 이건 1배체로 번식하는 경우거든. 이건 특이한 예인 거고 그렇게 진화해 와서 그런 거고 이것만 염두에 둘 거 없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아요. 예, 케이프 꿀벌이라고 그래가지고 1배체로도 1벌이나 여왕벌이 태어날 수 있다. 예, 수펄 없이도 교미를 안 해도 그런 저기가 벌이 있어요. 꿀벌이. 예. 오직 거기서만 해요. 거기에 있는 벌만. 그래서 성결정 시스템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펄하고 이렇게 수정이 돼야지만이 1벌이 태어나요. 이게 수정이 안 된 건 전부 다 수펄이에요. 예. 이거는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수정을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저기를 유전자를 여왕벌 것만 이어받아요. 수펄이. 그래서 우리가 수펄하고 여왕벌 벌통하고 우리가 처음에 저항성벌 농진청으로 받았을 때에도 7개 농가가 어떻게 했어요? 여왕벌통 2개, 수펄통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죠. 그죠? 예, 수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2배체 저기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2개의 저기가 배체를 가지고
한 게 여왕벌이에요. 암놈이에요. 얘도 2개 그 배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수펄의 그 저기를 받아서 수정이 돼서요. 근데 수펄만은 예, 1배체. 무성생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저항성이 강하면은 얘는 강해. 근데 다른 데에서 태어난 수펄이 저항성이 제로인 경우에는 얘하고 이 저기가 되면 얘는 50% 예를 든다면 50% 정도밖에는 저항성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2018년도에 그 농지청에서 이제 전국에 보급해 주면서 했던 저기가 어떤 저기냐면은 어차피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런데 단 야생에 존재하는 저항성이 없는 그런 벌들하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얘를 저항성 벌 그 좋은 거를 내보내면 이 야생에 있는 그 수펄하고 교잡이 되면은 저항성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계속 이걸 보급을 하게 되면 몇 번 저기 해가 거쳐서 교잡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제 50%잖아, 그죠? 근데 다시 그 저항성이 우수한 얘하고 교잡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75%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100%로 전부 다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면은, 지금 현재 8년째 접어드나요? 예, 8년째 접어드니까 거의 뭐 이제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뭐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뭐, 바래는데도, 낭충이 오기는 해도 보긴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관리만 잘하면은 뭐 큰 뭐 문제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봉장에 낭충 있는 그 볼통 그대로 갖다 놓고 그래요. 예,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발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교잡을 해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연 상태. 그래서 전국에서는 이 토종벌이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뭐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그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은 4인 가족이 이렇게 산다고 보면은 묘하게 그 4인 가족 전체가 코로나가 걸리는 게 아니라 1명이나 2명만 걸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왜 저기가 코로나가 안 걸리겠냐? 그건 저항성 차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4명, 4가구 중에서 3명은 괜찮은데 1명만 걸렸다. 그럼 저기 1명은 저항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떠냐, 관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요. 그래 나머지는 괜찮은 이유는 저항성이 강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백신을 맞죠. 그죠? 예, 백신이라는 건 뭐예요? 예방접종이죠. 그죠? 예방접종을 하는데 세균을, 바이러스를 얘를 죽은 놈을 넣어줘요. 예. 죽은 놈을 아니면 약군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강한 백혈구나 이런 저기가 얘하고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놈이니까, 예. 죽은 걸 넣어줬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끼잽이 안 되죠. 얘는 뭐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싸워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예,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저기가 백신, 저기가,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얘는 싸워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전쟁에.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돼. 공존하는데 세력이 유해균이 약간 약한 그 상태. 그리고 유익균이 좀 강하게 그렇게 돼야지만이 잘 이겨. 한번 싸운 놈이 잘 이기거든요. 백신의 효과를 그거를 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고 이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 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기가 유해균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공존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유익균이 자꾸 싸우게 만들어줘야 돼. 예. 지금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유럽이나 이쪽에 아주 수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유럽은 지금 어때요?
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잖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저기가 많이 저기 됐을까요? 북한하고 계속 아직 휴전 상태니까. 예, 그런 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유해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익균이 무능력해져. 예. 바로 그게 예방접종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은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보기는 하고 있어요. 낭충 보기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예. 활성화가 안 되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발 과정에서 그거를 저기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낭충균 저기 바이러스가 아주 없으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낭충이 와도 크게 걱정 안 해요. 예, 완갈이 해주고, 밀착시켜주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제 안 써도 큰 문제 없어요. 예. 이제 소독 같은 건 가끔 해는데, 봉장 소독이나 이런 건 이제 자주 좀 하는데, 나머지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예, 완갈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양봉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 1번, 많으면 2번 정도 완갈이를 해줘요. 예, 그건 이제 채밀 횟수나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세력을 강하게 키우려면 2번 정도 이렇게 완갈이 해주고. 근데 토종벌 사육 농가에는 완갈이 잘 안 해줘요. 예, 2년, 3년도 쓰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산.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애를 낳으면은, 저기가 태어나는 애들이 좀 약하다 그러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 꿀벌도. 그러니까 완갈이 좀 철저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또, 저기 낭충이 온 여왕, 벌통 같은 게 여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봤듯이, 예, 수정 저기 하는 과정에서 숯벌에 문제가 있고, 보통 우리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중교배를 하잖아. 그죠? 12, 3회 정도 이렇게 교미를 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 중에서 전부 다 쉽게 얘기해서 10마리하고 교배를 했다고 든다면은 수펄이 10마리 다 저항성이 뛰어난 적이라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저항성이 좀 70% 정도, 75% 정도 된다든가 이런 놈들하고 교배가 된 게 그게 왕으로 만들어지면은 예, 여왕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여왕벌은 저항성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질병에 오는 거죠. 낭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왕가를 빨리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아주 좋은 저기로다가 여왕으로다가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평준화가 되고 평균이 평균 저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낭충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적이에요. 예, 그래서 인공수정 과정은 이렇게 해요. 예, 예천 곤충연구소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저기 촬영하고 한 자료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저정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자를 보관하는 거죠. 그죠? 한번 12~13마리 숯벌 정자를 여기다 보관해서 여기서 난수해서 나오면서 여기에서 수정이 돼요. 예, 수정이 안 돼서 나오는 건 수펄이 되는 거고, 수정이 된 거는 전부 다 암놈, 일벌이나 여왕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 대학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저기에 대해서, 꿀벌 저기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기 했는데, 예. 이해를 얼마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자료를 이렇게 캡처 받거나 이렇게 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